우리 사회에는 특정 인물에 대해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치적 평가와 업적 평가를 분리하지 못하고 감정적 판단이 객관적 사실을 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역사 평가는 냉정하고 균형 잡힌 시각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은 1980년 12월부터 1988년 2월까지 7년 2개월간의 변화를 오직 숫자와 정책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979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제2차 오일 쇼크와 정치적 혼란으로 1980년 한국 경제는 건국 이래 최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5.2%, 소비자 물가 상승률 28.7%, 실업률 5.2%, 무역 수지 48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 위기의 핵심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제2차 오일 쇼크였습니다. 1978년 12달러 수준이었던 국제유가는 1979년 이란 혁명으로 인한 석유 공급 중단과 시장 혼란으로 1980년 8월 30달러를 돌파하였으며 최고 39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1978년과 1980년 사이에 서부 텍사스 중진류의 가격은 250% 상승했고 6개월 만에 국제유가가 2.3배가 올랐습니다. 1980년 당시 36달러였던 원유값을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하여 현재 유가로 환산하면 151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니라 경제 전반을 뒤흔든 대충격이었습니다. 한국 경제는 석유 의존도가 높은 중화학 공업을 육성하면서 연간 제조업 성장률이 20% 이상을 상회해 1차 석유 파동 당시보다 석유 의존도가 훨씬 높아진 상태였기 때문에 더욱 타격이 컸습니다. 여기에 박정희 대통령 서거와 농작물 흉작이 삼중고로 덮친 상황이었죠. 1인당 국민소득은 1481달러로 개발도상국 수준이었고 GDP 세계 순위는 27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전두환 정부는 1981년부터 본격적인 경제 정책을 통해 이 위기 극복에 나섰습니다. 무엇보다 전문가 등용에 집중했습니다. 김재익을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기용했는데 스탠퍼드대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서 자유주의 경제학의 전문가였습니다. 심정현과 401도 미국 유수대학의 경제학 박사 출신이었습니다. 학연, 지연에 얽매이지 않고 순수하게 실력으로 인재를 등용한 것입니다. 이들 전문가들이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은 물가 안정화였습니다. 김재익 수석 주도로 통화 공급 증가율을 엄격히 관리하고 재정 지출을 대폭 억제했으며 1980년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을 제정해 시장 경제 원리를 도입했습니다. 그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980년 28.7%에서 1982년 7.3%, 1983년 3.4%로 급격히 떨어졌고 1980년대 중반 이후 3% 내외의 선진국 수준 물가 안정을 유지했습니다. 도매 물가는 1980년 38.9%에서 1982년 4.7%, 1983년 0.2%로 거의 제로 수준까지 하락했습니다. 경제 구조조정도 가감하게 추진되었습니다. 박정희 시대의 중화공업 드라이브 정책을 공식 종료하고 1962년 국유화된 은행들을 민영화했으며 산업별 지원법 7개를 폐지하고 기능별 지원 체계로 전환했습니다. 이러한 구조개혁 결과 경제 성장률이 1980년 마이너스 5.2%에서 1988년 플러스 성장으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1982년부터 1988년까지 7년 연속 플러스 성장으로 평균 성장률 10.8%를 달성했는데 이는 박정희 시대 연평균 8.9%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박정희 정부가 GDP 세계 27위까지 성장시킨 경제 기반 위에서 1980년 오일 쇼크 위기를 극복한 전두환 정부는 1982년부터 본격적인 고성장을 통해 1988년 세계 15위까지 도약시킨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당시 세계 경제와 비교해봐도 압도적이었다는 점입니다. 1980년대 일본의 연평균 성장률이 4%였고 서구 선진국들은 대부분 2에서 3% 수준이었는데 한국은 그보다 3배에서 4배 높은 성장을 기록한 것입니다. 같은 시기 북한은 연평균 2% 저성장에 머물며 1987년 국가 부도까지 선언하는 상황이었던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고용과 소득 부문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실업률이 1980년 5.2%에서 1988년 2.5%로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경제활동 인구는 349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1980년 1,481달러에서 1988년 4,295달러로 명목상 2.9배 증가했는데 물가 상승을 감안한 실질 소득으로는 약 2.3배 증가하여 국민들의 구매력이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무역 부문의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1980년 48억 달러 적자에서 1988년 114억 달러 흑자로 162억 달러가 개선되었습니다. 수출은 175억 달러에서 601억 달러로 3.4배 증가했고 1986년부터 3년 연속 무역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전두환 정부는 수출 기업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1986년 무역 자유화 로드맵을 발표하며 환율 정책을 현실화하여 이런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주요 제조업도 급성장했습니다. 자동차는 1980년 12만 3천 대에서 1988년 110만 대로 8.9배 증가했고 이 중 57만 6천 대를 수출했습니다. 자동차 공업 육성법 제정과 기술 도입 지원이 뒷받침되었습니다. 조선업은 조선공업진흥법을 통한 체계적 육성으로 1988년 300만 총톤 신규 수주를 기록해 세계 2위를 달성했습니다. 포항제철 생산 능력은 260만 톤에서 920만 톤으로 3.5배 늘어났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반도체 산업입니다. 1982년부터 시작된 초고밀도 집적회로 공동 연구 개발 사업에 570억 원을 투입하여 1980년대 후반 64K D램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이 연구 개발 투자가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 메모리 반도체 1위 국가가 된 출발점이었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은 국가 기상을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160개국 8,391명이 참가한 당시 최대 규모 올림픽이었습니다. 12년 만에 동서 양 진영의 보이콧 없이 치러진 완전한 올림픽으로 전 세계 30억 명이 시청하며 다이내믹 코리아의 이미지를 각인시켰습니다. 올림픽 개최로 인한 경제 효과는 총 26억 달러에 달했고 직간접 고용 효과도 33만 6천 명에 이른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사회 인프라도 전면 개선되었습니다. 도시화율이 57.3%에서 70.2%로 상승했고 문맹률은 12.4%에서 7%로 감소했습니다. 과학기술 연구 인력은 4.8배 증가했는데 1981년 기술개발촉진법 제정과 민간기업 R&D 세제 혜택 도입이 뒷받침되었습니다. 평균 수명은 66.1세에서 70.7세로 4.6년 연장되었고 의료보험이 전 국민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1983년 1월 1일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관광 목적 해외여행이 허용되었습니다. 비록 50세 이상이고 일정 금액을 예치하는 제한적 조건이었지만 그동안 업무상 목적으로만 가능했던 해외여행에 관광이라는 개념이 도입된 획기적인 변화였습니다. 그 결과 출국자 수가 1982년 50만 명에서 1988년 100만 명으로 2배 증가했습니다. 국제적 위상 변화도 눈부셨습니다. GDP 세계 순위가 27위에서 15위로 12계단 상승했고 무역 규모는 세계 10위에 진입했습니다. 외교 관계는 95개국에서 135개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외환 보유고는 32억 달러에서 121억 달러로 3.8배 증가하여 자립경제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핵심 지표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평균 경제 성장률 7년간 10.8% 달성, 영목 1인당 소득 2.9배, 실질 1인당 소득 2.3배 증가, 무역 적자 48억에서 무역 흑자 114억으로 무역 수지 162억 달러 개선, 인플레이션은 1980년 28.7%에서 1980년대 중반 3% 내외로 안정화, 실업률은 5.2%에서 2.5%로 2.7%포인트 감소, GDP 세계 27위에서 15위로 12계단 상승. 이 모든 변화가 7년 2개월 만에 이뤄졌습니다. 1980년 최악의 경제 위기에서 시작해 1988년 올림픽 개최국이자 세계 15위 경제대국으로 도약한 것입니다. 전문가를 적재적소에 등용하고 시장경제 원리 도입, 강력한 통화정책, 수출주도 성장 전략, 미래 성장 동력 발굴까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경제정책의 성과였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객관적 성과들은 역사적으로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경제 선진국의 토대가 바로 이 시기에 다져진 것입니다.